널브러져 있는 시신, 반으로 막히는 총알, 탱크가 지나다니며 포탄을 쏘는 소리까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25 전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들은 모두 2022년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말인데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들을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쟁 중에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성이나 노인, 아이들까지도 죽기 살기로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매복해 있다가 러시아 탱크가 나오는 지점에 화염병 20에서 30개를 던져 전소시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탱크 부대 앞에서 돌아가라고 막아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 약 200명 정도가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은 채 탱크를 막아서니 탱크가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지만 생필품과 의약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며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그나마 민간인 지역을 피해 공습을 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간 지역의 공습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빠른 승리를 위한 계획이 좌절된 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고 더뎌진 진군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러시아군의 공격 5일째인 28일 하르키우가 로켓포에 맞았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최소 23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폭발에 휘말려 한쪽 다리를 잃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국제적 금지 무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폭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폭격에 맞은 차 안에서 3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폭격이 있기 전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를 갖고 민간인과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에도 민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하며 이 약속을 깬 것인데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SNS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10곳의 폭격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병원, 주거지 등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미처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모 씨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는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민이었습니다. 24일 새벽잠에서 깬 강 씨는 러시아군의 침공이 시작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창문에서 전투기 2대가 굉장히 낮게 날아갔는데 알고 보니 공항을 타격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현장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피신을 하기 위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20여 시간을 운전해 폴란드행 기차가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후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기차는 이미 끊기고 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허탈한 심정이 드는 것도 잠시,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도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며 우크라이나를 빠져올 길이 막막했다는 강 씨는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곳으로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청난 피난 행렬에 끼게 된 강 씨는 줄이 너무 길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강 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차 안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관 오중근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오공사는 강 씨의 소식을 듣자마자 차를 끌고 불이 나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공사의 10시간 가까운 운전으로 강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헝가리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외교관 덕분에 강 씨와 가족들은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민간인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용리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